안녕하세요. 자, 이명학입니다. 유평대세. 6월 평가원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외국어 영역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을 어떻게 치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중점을 둬야 조금이라도 더 한 포인트라도 올릴 수 있는지 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일종의 특강 개념이긴 한데 말 그대로 대비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 문제를 풀고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포인트를 클리닉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좀 응시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팁, 조언, 경험담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난 그런 거 말고 문제 푸는 게 필요해 하시는 분은 안녕. 자, 안녕. 자,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반적인 흐름 생각해보면서 갈게요. 자, 이제 6월 평가원이 얼마 안 남았죠? 설마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보진 않겠지? 이미 늦은 거야. 자, 평가원을 보기 전에 2013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기 전에 볼 텐데 불안하죠?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말하지만 강박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강박. 굉장한 강박이 있죠. 언어랑 수리를 잘 본 것 같으면 외국어만 잘 보면 좋은 데가 갈 수 있지. 강박이 생겨. 언어랑 수리를 망한 것 같으면 외국어라도 잘 봐야 대학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뭐해? 강박이 생겨. 그래서 항상 외국어는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한 번 더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만약에 고3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제대로 된 강박을 못 느껴봤습니다. 강박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래요. 모의고사 좀 잘 안 나온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쿨하게 봅니다. 근데 6평 때부터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 굉장한 프레셔가 가해지거든요. 잘 봐야 되는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 특강의 포인트는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제가 막 사기를 쳐서 야 얘들아 공부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잘 듣고 이런 식으로 찍어. 이런 어떤 마법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구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해 온 것들을 제대로 시험장에서 써먹게 하려고 하는데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그 강박을 어떻게 건너뛸 것인가. 그러려면 6평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6월 평가원은 모의 수능이죠. 그럼 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난이도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의 난이도는 과연 어떨 것이냐.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시험을 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냈으면 난이도를 알겠죠. 과연 알까요? 심지어 모르는 것 같아요. 작년 경험 보시면 알죠. 작년에 난이도 조절이 가장 실패한 과목이 외국어였죠. 왜냐하면 작년 초에 EBS를 70% 반영하고 만점자를 1% 유지시키겠다 해서 6평 때 냈는데 1% 안 됐죠. 그 9평 때 어이구야 좀 더 쉽게 내겠구나 했는데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수능 때 어때? 애따 모르겠다 먹어라 했더니 거의 3% 가까운 만점자가 나왔어요. 출제를 하시는 분들도 난이도 파악이 안 돼. 근데 하물며 1개 강사가 어딜 감히 이번 난이도는 어떨 것이며 제가 무슨 접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습니다. 난이도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난이도가 어렵다. 어떻게 할 건데? 난이도가 쉬워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차피 답 없습니다. 그냥 온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쿨하게 가시면 돼요. 어려우면 너만 어렵나? 다 어렵습니다. 쉬우면 너만 쉽나? 다 쉽습니다. 선생님 저는 쉬워도 어렵던데요? 미안. 그건 진짜 공부를 좀 더 하면 되고 난이도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판단하는 건 제가 지금 강사 생활 한 1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쉬울 줄 알았는데 딱 갔더니 뭐야? 풀 수가 없네. 이런 당황을 느끼는 것보다는요. 어려울 줄 알고 갔는데 좀 편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가시고요. 난이도 뭐라고요? 약간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라고. 난이도 뭐라고?
약간은 어려울 것이다. 좀 나를 당황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월 평가원에 대비하는 첫 번째 자세는, 보세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EBS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형별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6평에 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거죠. 제가 여기 서가지고 얘들아 여기 EBS 교재가 이번에 수능 특강이랑 독해연습 원투가 있지 않니? 이 중에서 요거 나올 것 같아 라고 찍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착각이죠. 왜냐하면 찍은 게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개를 찍었어. 그 중에 5개가 나오면 아이들은 5개가 나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찍은 거에 5개가 나왔다. 나머지 95개는 뭐야?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던져가지고 하나 얻어 걸리면 역시 우리 선생님 레알 신이야. 그 시간에 보세요. EBS가 작년에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EBS에 관한 강의들, 그리고 어떤 찍기, 그리고 어떤 자료 제공 다 합니다. 그런데 저의 그 학습관 그리고 교육관은 좀 그렇거든요. 찍은 거 나오면요 강사가 좋은 거죠. 왜냐면 내가 찍은 게 나왔으니까. 학생들은요 이 사람이 찍은 거, 저 사람이 찍은 거, 저 사람이 찍은 거, 저 사람이 찍은 거 다 합치면 결국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EBS의 찍기라는 것의 일종의 맹점을 생각해 볼게. 지문이 있어요. 얘들아 잘 봐. 이 지문에선 앞에 세 번째 줄에 있는 for example 그 연결사랑 맨 밑에서 둘째 줄에 therefore 그 연결사 두 개 자리가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외울 거야? 이 지문은 for example이랑 therefore였어. 그거 외울 거예요? 그 외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이 낫겠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지문을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내용과 친숙하게. 내용과 선생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변명하지 마세요. 시간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다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키워드로 전체 내용이 요약되는 방식으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에 art, 예술과 오리지널 이라는 글이 나왔다. 그래서 It's reality, 예술의 본질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표현 나온 글이 있다. 그러면 art,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체 문맥에 모였지만 떠오르면 돼. 잘 생각해. EBS가 70% 반영이 돼요. EBS가 70% 반영이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잘 봐. 여기서 이제 불안감이 있을 거야. 그럼 EBS를 어떻게 봐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신 대비가 아닙니다. 문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 또는 이제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지만 도움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단어라는데 내가 이 글을 읽어본 적이 있다. 딱 보면 내용이 이거 본 것 같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그 문제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등으로 바뀌어 나온 문제는 매우 빨리 도움이 돼. 딱 보자마자 이거 여러분 수능 특강 처음에 나왔던 티핑 포인트 있어요. 이렇게 경계점을 넘어섰고 이제 지구 공학을 통해서 뭔가를 바꾼다. 그런 글은 딱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있어. 10초, 20초 만에 쓸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몇 개? 5개 이상 등장해요. 이해되시죠? 5개나 등장을 해. 그런데 그 이외의 나머지 유형들은요. 봤다는 기억만 나는 거예요. 봤다는 기억만 나요. 그러니까 봤어. 어법 문제야. 답이 한 번에 나와? 툭 안 나와요. 빈칸이요. 빈칸 봤다는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빈칸을 정말 꼼꼼히 공부했어. 그러면 심지어는 그 빈칸에 들어갈 말까지 기억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한 번에 답을 딱 쓰긴 어때? 쫄려요. 딱 쓰려고 하는데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 조금 이상하면 어떡하지? 한번 멈칫하게 돼 있어. 결국 뭐 하게 돼 있다고? 다시 다 읽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EBS를 본 것이요. 잘 들어. EBS를 본 것이 실제 수능 시험장 또는 6월, 9월 평가원에 쓰이는 거는요. 바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건. 직접적으로 쓰이는 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에요. 그리고 빈칸에 하나 정도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 그게 한 5개, 6개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어떠냐면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기 때문에 다시 읽기는 하지만 불안해 다시 읽게 돼 있어요. 다시 읽기는 하지만 처음 읽는 거에 비해서 어때? 훨씬 빨라지죠. 훨씬 빨라집니다. 굉장히, 왜냐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억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BS는 그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키워드를 통해서 전체 내용이 요약될 만큼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선생님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잡아두시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가시면 6월 평가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사실 수능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언어 영역도 시간 부족이 제일 문제고요. 외국어도 시간 부족이 문제인데 턱 터놓고 얘기해볼까? EBS가 반영되기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EBS가 반영되기 전에는요.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급이 4, 5등급이다. 그 친구가 정말 독해력을 늘려서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정점에 도달하는 게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력이 내공이 다 쌓여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맨날 그 자리였어. 항상 열 몇 개 남겨. 이 정도의 수준이었거든. 근데 이게 EBS가 딱 반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EBS의 내용을 열심히 요약해서 본 자는 시간이 안 모자라. 왜냐하면 내용을 알거든. 내용을 아니까 그 50개의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내 기억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최소한 15개 이상이 시간이 세이브되면 나머지 풀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 그렇게 해서 풀려요. 그러니까 6평은 일종의 바로미터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미 닫았나?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6월 평가원을 보기 전에 수능 특강 독해연수 1, 2를 최대한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고3 중에서 내신 대비하느냐고 어쨌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독해연수 1, 2를 볼까 말까 찍어주는 것만 볼까 말까 하시는 분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과 독해연수 1, 2를 본 상태에서 6평을 봤을 때 그거를 대충이라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내가 EBS를 좀 봤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EBS를 더 열심히 볼지 아니면 다른 쪽에 내가 문제 있는 걸 클리닉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수능 특강이나 그 독해연수 1, 2를 안 보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6평이 보고 났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이게 EBS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를 판단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해서 시간 관리하는 데 도움되는 거 아니죠. 요즘은 EBS가 70%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와? 9평이 되어 와. 석 달이 지나가야 되죠. 그럼 그 석 달 동안 당신이 방향을 잡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옆에 하는 거 보고 넌 그렇게 하네 따라갔다가 아니네 따라갔다가 아니네 따라갔다가 이렇게 들러리를 설 수 있거든요. 남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냥 발표해주는 거예요. 밑에 깔려주시는 존재. 그게 되지 않으려면 선생님 시간 별로 없는데요. 내일이 수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전자는 되게 독특하죠.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요. 3주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잘 되지 않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언제 되죠? 그 주에 됩니다. 그 전주. 딱. 그 전주부터 계획을 짜요. 그래서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시험 보면 들 나온 것 같고 찍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갑자기 이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이제 해야겠다는 느낌이 정점에 도달하는 건 그 전날이죠. 근데 전날인데 문제가 있어요. 전날도 낮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졸리고 잘 안 돼요. 한 8시쯤 돼야 이제 뭐 먹고 뭐 이렇게 TV도 좀 본 다음에 정신을 말짱해 컴퓨터도 좀 뒤지고 한 다음에야 이제 뭘 좀 하려고 그래. 근데 어때? 자료가 없어. 친구가 전화해. 자료 있니? 그거 받아오면 9시야. 9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일 시험 볼 과목이 2과목이 있으면 또는 3과목이 있으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뭘 먼저 할까?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과목을 제일 먼저 해서 몇 시까지 뭘 끝내고 몇 시까지 뭘 끝내고 몇 시까지 뭘 끝내야지. 하지만 몇 시까지 잘 끝나진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한 1시, 2시 넘어가면 어때? 굉장히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엄마, 나 내일 저 깨워줘?
하지만 엄마는 깨웠으나 당신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침 6시쯤 일어나서 엄마 왜 안 깨웠어? 우리 엄마 아니지. 계모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를 가. 그 학교를 가는 그 와중에 그때는 공부가 어때? 매우 잘 되죠. 엄청 잘 외워집니다. 인간 복사기처럼 외워지죠. 특히 무슨 체육 어떤 필기시험 같은 거 볼 때 시험 보기 딱 10분 전 그 쉬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외우는데 쪽쪽 외워지죠. 5분만 더 있어도 100점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5분이 없어서 안 나오죠. 그 절박감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한글이라도 갖다 놓고 때려 붙여가지고 해야 돼. 저 정독을 하는데 한과 하는데 1시간 걸리는데요. 뭐 어떻게 해? 뭐 수능 시험 보러 가서 저는 독해있는 게 원래 느려서 EBS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뭐 할 건가요? 남하고 다 다른 시험 보는 건가? 아니죠.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볼 수 있어요. 독해 연습 1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보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봐요. 금방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고 나서 EBS는 꼭 그렇게 최대한 많이 보고 가라. 부탁한다. 안 그러면 끝나고 생각할 게 많다.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는 시간에 대한 얘기는요. 6월 평가 볼 때 가장 주의할 게 시간이면 시간. 일단 뭐 하셔야 돼? 달려야 돼. 그러니까 6평대의 특징은요. 내가 푼 문제는 이렇잖아. 선생님들이 야 이거 어차피 과정이니까 그냥 편하게 풀고 할 수 있는 만큼 해.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싶어. 근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스산한 느낌이 들면서 나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6평에 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변명거리 만들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로 잘하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아팠어. 그날 머리가 아팠고 언어랑 수리를 개판치니까 영어 보고 싶지 않았어. 옆에 애가 너무 시끄러웠어. 스피커 소리가 안 들렸어. 정말 그랬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정말 그랬나요? 아닐 수도 있어. 본인을 압니다. 그게 변명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본인을 속이시면 안 돼요. 최면을 걸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을 덜 먹었네. 언제 먹을 건데? 6평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6평 때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돼.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는데 목표는 절대로 내가 푼 문제는 마치고 내가 모르는 문제는 틀린다가 아니라 완주한답니다. 3월 교육청 때도 말을 했어. 끝까지 일단 가보셔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막혔어. 스킵해. 막 고난도가 나왔어. 막 읽다가 빈칸한데 잘 안 돼. 그럼 넘겨서라도 뭐 해야 돼? 스킵을 하셔야 돼. 일단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야 EBS를 본 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도 알게 되고 얼만큼의 내가 부족함도 알게 되면 일단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간에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발 자, 완주하라는 건 중간에요. 어려운 게 나오면 뭐라고? 스킵을 하세요. 애들 참 희한하죠. 수학은요, 풀다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별표로 넘어가거든? 근데 영어는 자존심이 상하나 봐. 풀다 막히잖아? 오씨, 감히 영어가? 또 읽어. 한 번만 더. 또, 안 나와. 한 번만 더. 이러지 말고요. 안 되면 뭐라고? 과감히 넘어가세요. 꼭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과감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영어가 하나도 안 풀려요. 라고 본인을 쇠뇌시켜. 나는 원래 하나 넘어가면 안 풀리는 인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푸시면 돼. 그걸 극복해야죠. 일단 좀 디테일한 얘기가 들어가면 듣기가요. 잘 들어.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자, 제가 말로 쭉 달릴 거예요. 잘 보세요. 시험지 받으면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없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안내. 자, 이렇게 안내 방송해요. 듣기 말하기 문제는 몇 번부터 타정 없이 시작합니다. 딱 얘기했어. 그럼 자, 이제부터 시험지를 넘기세요. 넘겼어. 방법은 마음대로 하셔요. 선생님, 그거 나올 때, 듣기 할 때 장문 독해 풀어도 되나요? 푸셔도 돼요. 뒤에 앞에 18번부터 풀어놔도 되나요? 풀어놔도 돼. 수능 시험장에 가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 풀어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듣기 하면서 뒤에 독해 문제 푸시는 분들 있죠. 지금은 할 수 있다? 왜? 듣기 틀려도 되니까? 수능 시험장에 가잖아? 쉽지 않아. 왜? 말 바꾸면 어떡해? 이거 하다가 딱 이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딱 처음 거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통 수능 시험장에 가면 뒤로 잘 못 넘겨요.
그러니까 6평 때 웬만하면 안 넘겨보고 듣기 할 땐 듣기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듣기 할 때 듣기 하는 연습. 선생님, 저 그러면 시간이 모자른데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시간을 아낄 준비를 해야지 듣기라면 넘겨보는 건 굉장히 과거식이라고. 물론 하셔도 돼요. 대신에 6평 때 하면 9평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수능 때도 그렇게 해야 돼. 6평, 9평에 넘겨보다가 수능 때 가서는 쫄려서 못 넘겨본다. 시간이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야? 부족한 거야. 시뮬레이션이야. 똑같이 해봐야 돼. 자, 그 다음. 듣기가 모의고사 때 몇 분이죠? 18분 내입니다. 평가원은 몇 분이에요? 20분이 넘어가요. 말이 굉장히 길어요. 느리고. 애들이 말을 되게 느리게 해요. 오, 땡큐. 되게 느리게 해요. 막 이렇게 들어보면 막 굉장히 느리게 해. 그래서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막, 이게 느리게 말하는 게 함정 아닐까? 느리게 하기 때문에 어때? 더 길어져. 거기다가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이 2, 3분 필요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5분 빨리 푸셔야 돼. 듣기가 까먹었고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이 평소에 비해서 5분 정도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리할게. 듣기 할 땐 듣기만 하는 게 좋아. 나중을 위해서. 근데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 열심히 봐야 되는 것 같으면 뭐 맘대로 해. 대신에 수능 때도 그렇게 해. 알겠지? 약속. 그 다음 평소보다 좀 더 달려야 돼. 자, 그럼 자, 듣기 끝났습니다. 18번 나왔죠? 잘 봐. 18번 문제 풀 때 그 목적 풀 때요. 목적은 1점짜리지. 1점은 1점짜리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이냐면 가끔 목적을 읽다가 안 읽혀. 1점짜리인데 난 안 읽혔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적은 목적스럽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점짜리는 1점짜리처럼 나와. 읽어서 너무 많이 고민만 안 하면 돼. 다시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요. 듣기 할 때 집중하시고 초반에요. 러쉬를 해야 됩니다. 러쉬. 좀 달리셔야 돼요. 초반에 특히 이제 18번부터 20번까지요. 자꾸 확인하시는 분이 있거든. 중요한 시험이니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나 하고 또 확인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또 확인해.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또 확인해. 이렇게 되면 뒤에 문제는 안녕이야. 초반에 답 나온 것 같죠. 평소 딱 읽다 보니까 그냥 답인 것 같아. 그냥 쓰면 돼.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슬렁슬렁 풀었는데 평가원이라고 더 열심히 풀려고 하고 더 꼼꼼히 풀려고 하면 힘들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올 정도만 되면 돼. 평소처럼.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달리기 8명씩 뛰는 거 이렇게 보면 꼭 넘어지는 애들 있죠. 확 넘어지잖아요. 그게 왜 넘어지죠? 다리가 병신이야? 전 주로 넘어졌거든요. 왜 넘어지지? 평소에 본인이 뛰던 것보다요. 남들이 바라보죠. 평소보다 더 잘 뛰고 싶은 거야. 원래 한 보폭을 이만큼 가야 되는데 더 많이 가는 건지. 그러니까 발을 헛디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선생님, 전 평소에 하던 대로에서 50점이었는데요.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뛰세요.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하던 대로 초반에 여러분 18번 문제 풀 때 몇 번씩 확인했어요? 원래? 18번 풀고 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안 하죠? 답이 나오면 뭐 해야 돼? 넘어가야 돼. 초반에 러시하라고. 근데 이게 등급별로 다르죠. 최상위권. 그러니까 본인이 최상위권인 것 같다. 최상위권인 것 같으면 네 하던 대로 하세요. 원래 다 맞는 애를 내가 바꿔놓을 필요 없잖아. 하던 대로 하세요. 편하게 푸세요. 하던 대로. 그냥 애매한 상위권인 것 같다. 근데 애매한 상위권이 뭐예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한 중반까지요. 이분들은 꼭 부탁을 하는데 초반에 좀 러쉬를 하세요. 갑자기 시간이 부족해서 초반에 좀 러쉬를 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달려. 알겠지? 자, 그 다음 어법은 처음에 푸는 게 좋아? 끝에 푸는 게 좋아? 어법 문제. 어법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잘 들어. 어법은 처음에 푸는 게 좋아? 끝에 푸는 게 좋아? 그때 푸는 게 좋아. 처음에. 선생님, 저 어법 못하는데요? 거의 찍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푸는 게 좋아. 왜? 풀 때 맞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져. 왠지 이렇게. 풀 때는 잘 모르지만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약을 하나 먹은 거죠. 많이 맞췄다는 어떤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법은 뭐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무관한 문장은 코드가 이렇죠. 작년 6월 평가원 오답률 2위가 무관한 문장입니다. 재작년 수능 오답률 꽤 높은 순위에 무관한 문장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올해 유평에도 무관한 문장이 난이도가 좀 높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EBS 지문을 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읽어보면 이거 읽어본 적 있는데? 다 읽어본 적 있어. 없네? 이런 일이 벌어져. 잘 봐. 무관한 문장은 이렇게 풀면 돼. 무관한 문장 한 10개 나오면 그 중에 9개는 어때요? 정말 무관해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4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기가 힘든 문제가 나와요. 정말 무관해.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는 어때? 쫙 읽었는데 어라? 없어, 무관한 게. 그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첫 문장이 무슨 문이야? 주제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내용을 첫 문장과 상반되는 얘기가 아닌지 생각하셔야 돼. 다시 무관한 문장 풀 때요. 쫙 읽었는데 한 번 알겠어. 그럼 써. 근데 읽었는데 어라? 물음표가 들어가. 그럼 뭐라고? 첫 문장을 다시 꼼꼼히 딱 읽어. 그 주제를 잡아. 그 나머지가 첫 문장의 내용과 뭐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조금 까다로워진 무관한 문장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재작년 그 수능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제가요. 사람들의 유대감이 높아지면 결속력이 좋아져서요. 반대를 하지 못하게 한대. 서로 반대하면 안 돼. 그러면 수행력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이게 주제였거든. 근데 막 뒤에 읽다 보면 사람들의 결속력이 좋아도 퍼포먼스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나와. 그럼 틀린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완전 무관한 게 아니라 내용을 반대로 비트는 얘기. 요걸 찾으셔야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주장하는 바 나와.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잘 납득이 안 되시면 그 작년 유평 시험지 있죠? 그 프린트아웃해서 꺼내놓고 보셔도 돼요. 보시면서 그 밑에 주장하는 바 보세요. 주장하는 바는 주장하는 바스럽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 글 후반에 꼭 있지? 그걸 찾아서 쓰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2번, 3번 고민하지 마세요. 초반에 뭐 한다고? 러쉬를 한다고. 자, 그 다음. 빈칸이 문제인데요. 빈칸은 보통 말로 해보면 난이도가요. 강약 또는 약 강약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 쉬우면 하나 어렵고 하나 어려우면 하나 쉽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한 게 연속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요. 하나 막혔어. 그럼 그 뒤에 문제가 쉬울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막히면 뭐하라고? 스킵하라고. 빈칸 6개 중에요. 2개에서 3개 정도는 스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 잘 들으세요. 빈칸을 통째로 스킵하는 거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빈칸이 약하다 그래서 빈칸을 통째로 스킵해버리면 나중에 뒤에 문제를 푸는 내내 어때? 불안해요. 몇 분을 남겨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빈칸을 3개를 스킵했다. 2개를 스킵했다. 4개를 스킵했다를 알기 때문에 몇 분을 남겨야 한다는 감이 있지. 그 감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드려라. 대신에 한 2번 읽었는데 안 나오면 뭐해라? 스킵해라. 됐죠? 자, 본인이 현재 하위권인 것 같다. 빈칸 6개 푸는데 5개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빈칸 통으로 스킵하세요. 빈칸 통으로 스킵해도 돼. 뒤에 가서 당시 자신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 맞출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돌아오셔도 돼요. 현재 상태로 어차피 풀어도 틀리는데 갑자기 수능날 초능력이 생겨서 맞을 수는 없잖아. 점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저 원래 좀 위로하면서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뒤에 있는 거 맞추고 와도 돼요. 선생님 앞에서부터 안 풀면 안 되지 않나요? 조금씩 올려갑시다. 대신에 이들은 웬만하면 한 번은 건드려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휘 문제는 항상 반이어로 나오죠? 반대말. 그 선택하는 것도 2개의 관계가 반이어인지, 그러니까 문맥상 두 단어는 그 자체로 관련 없어 보여도 문맥상 반이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 밑줄형 어휘도 요즘 그림 잘 안 나오죠? 문맥 전체로 봤을 때 반대말이 아닌지를 뭐야 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이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푸세요. 생각을. 그러니까, 막 빈칸 나오면 이러면서, 빈칸이래, 몰라.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으니까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평소에 왜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 어휘 문제를 풀어야겠네? 반열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라고
한 박자만 생각해 보라고. 몇 초 안 걸려요? 한 1초? 생각을 한번 해야지. 아, 무관함정을 풀어야겠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주제를 풀어야 되겠네? 뭘 주시면 한 박자만 생각. 그냥 막 읽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아니라 한 박자만. 댐비지 마시고 한 박자만. 자,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제 유형별로 이제 뭐 주제 제목, 장문 독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직 장문 독해는 어떻게 풀어요? 시간 많으면 풀어요. 장문 독해 요즘 거의 스토리텔링이죠. 옛날처럼 단서 위주로 움직이기가 어때? 굉장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장문 독해 잘 푸는 방법이요? 이겁니다. EBS 많이 보잖아? 빈칸 완성 잘 풀 수 있어. EBS 잘 보잖아? 장문 독해 잘 풀 수 있어. 왜? 시간이 확보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시간이니까. 자, 고난도 문제랑 유형별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야 되는데, 자, 기지개 한번 합시다. 아우, 저 인간은 시작하고 지금까지 EBS 떠든 거랑 시간 얘기랑 뭐 한 거지, 지금? 대처하는 자세인데? 최선을 다해서 봐라. EBS 많이 봐라. 이런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네? 아니야. 중요한 얘기도 하나 했잖아. 변명하지 마. 변명하지 말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최근 시험에서 가장 특징이 어휘의 양이 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수능 특강이랑 독해 연습 원투에 있는 단어 많이 외우셨겠지만 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데 단어가 너무 양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에 올해 나온 EBS 수능 특강부터 독해 연습 1, 독해 연습 2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A부터 G까지 배열해놨습니다. 자료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 중복되는 단어를 빼고요. 스펠 혼동되는 것도 자동으로 확인되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양은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적인 단어부터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1년 동안 오래 외워야 될 단어의 거의 전부입니다. 330개 특이한 단어를 채워 거의 전부니까 단어 외울 게 없다. 그러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유형별 전략을 얘기했는데 어차피 유형별 전략을 뭘로 하려고 했냐면 작년 6월 평가원 나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씩 점검해 보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자니 작년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해설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제가 내용을 봤는데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전략, 반이어 코드, 왜 오답이었다. 그러니까 2012학년도 6월 모의고사 자 위에 가면 모의고사 탭 있죠. 거기서 해설을 찾아보세요. 해설 찾아서 눌러보시면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칭추를 어떻게 맞았지? 무관함정은 뭐가 맞았지? 빈칸을 어떻게 해야 됐지?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뭐가 맞지? 뭐는 어땠지? EBS는 어떻게 쓰였지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나오니까 유형별 전략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요거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빈칸 완성에 대해서 마인드 정립이 아예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1, 2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3 딱 들어오니까 빈칸 완성이 굉장히 어렵고 아예 접근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제 빈칸 완성 강의, 리딩 로직 강의가 있어요. 리딩 로직 강의에 1강과 2강은 맛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돼 있으니까 1강, 2강 자료실에 있는 걸 확인하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방향을 바꾸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6평 전까지 요것만으로도 딱 봤을 때 빈칸이라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림을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빈칸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분은 이쪽을 확인하시고 잘 봐. 빈칸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여기 보면 되고요. 다른 유형별로 전반적인 어떤 코드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개를 더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6평 대세입니다. 6평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데 난이도에 대한 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한 만큼 나온다. 다만 한 만큼 안 나올까봐 문제라서 6평 대세를 준비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첫 번째 뭐 중요하다고요? EBS 웬만하면 더 많이 보고 가야 된다. 최대한 본 만큼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을 풀 때 평소보다 더 중요해 보라고? 반드시 초반에 뭐 러쉬를 해라. 하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문제 나오면 뭐라고? 스킵하라고. 왜냐면 뒤에 어떤 문제 나올지 몰라. 평소랑 다를 수가 있어. 사설 볼 때처럼 앞에만 다 어렵고 뒤에 주제는 다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 요약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요약이. 오답률.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건드려 보셔야 돼요. 최상위권은 네 하던 대로 하시고 중상위권은 한 번씩은 건드리고 스킵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가서 돌아온다. 하위권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다 넘어가도 된다. 30번 이후부터 풀어도 돼요. 30번 이후부터 풀어도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좀 여우처럼 풀고 돌아와도 되겠습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마지막. 유평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죠? 6월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야? 거기 나오는 성적? 아니에요. 6평, 9평 나온 거 성적표 2장 모아오면 순으로 바꿔주는 쿠폰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6평 잘 본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죠? 6평 때 1등급 나왔다가 수능 때 3등급 나오는 것도 세고 셌고요. 3등급 나왔다가 1등 나오는 것도 세고 셌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량진 대사관에 서울대 특별반이라는 반을 인문계 수업을 했어요. 이름이 서울대 특별반이었는데 정말 특별했냐? 특별했습니다. 서울대 많이 갔으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갔는데 그 반에 전 과목 만점 받은 학생이 있어요. 전체 과목 다 만점 받은 학생이 있었거든요.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만점 받았는데 서울대를 못 갔어요. 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문과 학생이었는데 국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만점 맞았는데 왜 국사를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래. 만점 맞았는데도 난리야. 그 친구가 왜 국사를 안 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살짝 얘기한 걸로는 깊은 얘기는 알 수 없지만 말해본 얘기는 이렇게 많이 잘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만점을 찍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국사 안 하는 학교 정도로 해서 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 보니까 본인의 포텐셜이 터진 거죠. 경찰대 수석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경찰대 수석한 친구도 경찰대 붙으면 땡큐였는데 수석까지 갈지는 몰랐죠. 포텐셜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잡으시면 안 돼요. 포텐셜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냥 노력해 가는 거야. 그럼 6평이 갖는 의미는 뭔지 알아? 6평은요. 9평, 6평만이 오직 수능하고 똑같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볼 때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몇 시쯤 자니까 아침에 좀 멀쩡. 선생님 저 언어 볼 때마다 졸린데요? 어쩌라고. 저 영어 볼 때만 되면 미칠 것 같아. 막 졸려서. 어쩌라고. 나는 졸려서 영어를 못 봤어요 라는 변명거리를 만들 겁니까? 아니죠. 그때 졸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죠. 졸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면 뭘 먹어야 몸이 좋은지, 아니면 청심원 하나 먹었을 때 몸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봐야 돼요. 회사별로 종류별로 다 먹어봐야 돼.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몇 시에 자야 좋은지, 좀 일찍 자야 되는지 아닌지 무리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전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했을 때 아침에 제일 멀쩡한지, 내 몸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 수능은 그날 하루 싸움이잖아. 주변에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날 컨디션이야. 그날 컨디션을 최고조로 만드는 것이 6평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내 몸의 상태를 그날, 그 하루에 확 모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날 팍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6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석 강의나 아니면 해설 강의로 또 만나 뵐 텐데요. 변명거리 만들지 말고 정면 돌파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컨디션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디테일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이용해 좀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안 된다고요? 긴장하세요. 왜? 수능 날은 긴장할 거니까. 너무 편안하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해서 울렁거림을 느껴봐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자세입니다. 실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이제 다가왔고 이제 시작입니다. 본인이 공부한 것
그리고 거기 플러스 그날의 컨디션을 극도로 올렸을 때 터지는 포텐셜까지 다 합쳐서 최고조의 힘으로 시험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원점수 100점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6평 잘 보고 돌아오세요. 화이팅! 바이바이.